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미. 네. 어, 이제 Emerging Properties in Self-Supervised Vision Transformer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노라고 부르는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도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 인리아 이제 소르보노 유니버시티에서 했고 ICCV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컴포넌트를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무래도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컴포넌트보다는 비싸고 그리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로 뽑아낸 이제 피처들이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보여주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NLP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트나 GPT 같은 경우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으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 놓은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착안해서 이제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비전 쪽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좀 이제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시발점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떤 싱글 라벨을 예측하는 이제 슈퍼바이즈 세팅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리고 풍부한 이제 러닝 시그널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아마 이제 베르트나 GPT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를 NLP에서 사용했을 때 '장점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저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뭐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막힌다고 바로 답지를 보는 것보다 여러 방향으로 좀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풀이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됐더라도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이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VIT를 써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특이한 그리고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부분이 이제 씬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바운더리를 이제 뽑아내는데 이제 좀 효과를 보였고 그리고 뭐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제 이밸루에이션 태스크가 이제 뭐 파인 튜닝이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보다 이제 KNN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에 따르면 거기서도 잘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다이노냐?"라고 하면 어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인데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 with no label에서 DI와 NO를 뽑아서 다이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lated work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봤던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뭐 exemplar CNN이나 싱클레어 모코와 같이 어떤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시밀러리티와 이제 디스시밀러리티를 러닝해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런 네거티브 샘플 없이 이제 포지티브 샘플들로만 구성을 해서 어 러닝을 했던 뭐 바이올이나 심시안 뭐 WMSE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은 2015 년에 이제 힌튼이 힌튼 교수가 이제 발표한 프레임워크였는데 거기서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knowledge를 이제 스튜던트한테 이제 distillation 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어떤 티처 네트워크가 보통 이제 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좀 경량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이때는 이제 티처가 이미 다른 어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 트레인드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나온 이제 소프트 라벨 프레딕션을 이제 스튜던트의 이제 러닝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드 라벨 그러니까 하드 코딩 되어 있는 트루 라벨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이 티처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을 하지 않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트루 라벨도 없고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한 걸 사용해서
이런 동일한 걸 사용할 때 개념이 이제 co-distill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 방법론을 어프로치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먼저 이미지 X를 아규멘테이션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고 이걸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티처 네트워크에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이제 어,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아니고 이제 모멘텀 인코더는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EMA 방식으로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해서 티처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티처 네트워크를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센터링이랑 샤프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쉽게 발생하는 이제 collapse 문제를 방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이에 대한 수도 코드가 나와 있고 이거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그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어 소프트맥스도 뽑고 이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스튜던트 네트워크에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티처 네트워크는 스탑 그레디언트로 멈춰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EMA 방식으로 티처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서 뽑아내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라는 노테이션은 어 K 디멘전 그러니까 클래스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이건 임의로 지정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K 디멘전에 대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말하고 여기서 타우로 표시되는 것은 이제 템퍼러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얼마나 샤프하게 가져가느냐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이게 양쪽 모두의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에 들어가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티처 네트워크에는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를 걸어 놓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오직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웨이트에 대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인풋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멀티크로핑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떠한 기본 인풋 이미지 X에 대해서 어 두 개의 글로벌 뷰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X1G, G가 이제 글로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X1G와 X2G가 되고 또 기본 이미지 X에 대한 이제 로컬 뷰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뷰는 이제 224 바이 224 픽셀로 이루어진 하이 레졸루션이고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50% 이상을 담고 있는 뷰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로컬 뷰는 이제 96 바이 96 레솔루션으로 이제 원본 이미지의 50% 이하의 로컬 뷰를 어 담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규멘테이션을 하고 스튜던트는 이제 글로벌 뷰, 로컬 뷰 모두 보지만 이제 티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직 글로벌 뷰만 보고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티처는 이제 글로벌만 보고 티처는 이제 글로벌만 보고 스튜던트는 로컬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로컬 투 글로벌 코리스폰던스라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인 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멀티크래핑을 하는 이유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성능에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티처 네트워크를 어떻게 빌드하냐면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이제 이전 이터레이션을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로 가져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람다가 그 파라미터가 되고 0.996에서 1까지 이제 올려가면서 코사인 스케줄링으로 진행을 하면서 트레이닝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여러 가지를 이제 exponential moving average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앙상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 결과를 보면 항상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보다 항상 우세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실험 어뷸레이션 스터디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이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 티처 네트워크 모두 이제 백본 네트워크인 H와 이제 프로젝터 헤드인 F의 이제 합성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본은 VIT나 레즈넷이 여기선 사용이 됐고 프로젝트 헤드의 F는 이제 3 레이어 MLP 그리고 히든 디멘전 2048 그리고 에투놈 그리고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한 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성곡으로 어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티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이 모델에서는 이제 프레딕 앞에서 나왔던 이제 뭐 바이오 같은 데서 썼던 프레딕터나 또 그리고 레즈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entirely BM free라고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VRT 내부에서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치 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콜apse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이제 티처에 대해서 센터링과 샤프닝만 진행을 함으로써 피했다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좋다고 보여지고 센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디멘전에 그러니까 그 디멘전 중에 어떤 한 값에 도미넌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 GTX를 이제 C라는 바이어스 텀을 더해 줘 가지고 좀 한 값에만 도미넌트한 가장 큰 값을 만들지 말고 이제 평균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일정한 값은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져가게 만들어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는 이제 여기도 exponential moving average로 어떠한 배치의 아웃풋 그러니까 G 세타 T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그 한 배치의 평균을 넣어 가지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링은 한 디멘전에 도미넌트하게는 안 하지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 역시도 콜랩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콜랩스를 피하지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는 콜랩스로 가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샤프닝은 그 반대입니다. 그 이 템퍼러처를 이제 낮게 가져갈수록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디멘전에 대해서 도미넌트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 템퍼러처를 크게 가져가면 이제 유니폼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때 그러니까 이제 샤프닝은 센터링의 반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티처 소프트맥스의 타우 T를 템퍼러처를 이제 낮게 가져감으로써 어떤 한 디멘전에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바로 샤프닝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링과 샤프닝을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 가지고 콜랩스를 피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과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네트워크 세팅을 활용을 했냐면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미지 패치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8 바이 8 패치하고 16 바이 16 패치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이제 클래스 토큰을 이제 여기서도 넣긴 했는데 뭐 이건 다른 네트워크에서처럼 뭐 어떤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갖거나 슈퍼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널 시퀀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데 사용하는 토큰인데 뭐 이전 모델들이 전부 다 클래스 토큰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게 너무 대명사처럼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클래스 토큰이라고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즈넷 옷이 VRT 뭐 S는 이제 스몰이고 B는 이제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블럭과 디멘전, 헤드 토큰 파라미터 수 그리고 IMS라고 써 있는 게 저게 스루풋인데 한 세컨 1 초당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이미지 개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특히 컴퓨테이셔널리 이제 코스트가 낮다, 적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즈넷 50과 VRT S16 패치로 구성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루풋 레이트가 이제 비슷한 것을 보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이 컴퓨테이션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스루풋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패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VRT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패치의 시퀀스가 길어지잖아요. 한 이미지를 8x8로 다 쪼갠 게 16x16으로 쪼갠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당연히 컴퓨테이션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스루풋도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인데, 데이터셋은 라벨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는 ADAMW, 배치 사이즈는 1024를 디폴트로 잡았고, 러닝 레이트는 0.005 곱하기 배치 사이즈 256으로 나눠서 이제 점차 늘려주는 코사인 스케줄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템퍼런처 스케일링은 이제 스튜던트의 템퍼런처는 0.1로 고정을 하는데, 어 그 티처의 템퍼러처는 이제 웜업으로 0.04에서 0.07까지 이제 점차 증가시키는 스케줄을 하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바이올과 같이 컬러 지터링, 가우시안 블러, 솔라리제이션 진행하였습니다.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은 리니어 이밸루에이션과 이제 파인 튜닝이 이제 이런 SSL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하나 더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게 어, Simple Weighted Nearest Neighbor Classifier라고, 그러니까 KNN인데, 일단 이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앞에서 이제 이미지넷으로 SSL 진행을 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웨이트는 전부 다 프리징을 걸고,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 피드포워드 전부 다 시켜 가지고 그 피처를 이제 계산하고 저장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밸리데이션 하거나 테스트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떤 한 포인트로 어떤 피처 아웃풋으로 이제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어 K개의 가장 가까운 피처들이 있잖아요. 그 20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도 있을 수, 어떤 뭐 동물을 넣었다면 그 20개의 점이 개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 가장 가까운 20개의 점을 뽑아서 그 20개 중에 가장 많은 클래스를 지칭하는 그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나 파인 튜닝 같은 경우 모두 새로운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달고, 이제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단 트레이닝을 한번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이밸루에이션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도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미 프리트레이드 된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있는 이 사이트에서 잠깐 간단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프리트레이닝, SSL로 프리트레이닝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제 각자 이러한 피처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링 같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이거에 가까운 20개의 점을 이렇게 모아서 그 20개의 점이 어떤 클래스를 가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장 많이 이거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클래스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인데, 이미지넷에 대해서 일단 한 거고요. 보면 왼쪽 표부터 먼저 보면 이전의 SSL 방법론과 이제 다이노 있고, 그 아키텍처를 이제 레즈너 50과 VRT 스몰 S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이제 23밀리언, 21밀리언으로 비슷하고, 그 아까 말했던 스루풋도 이제 비슷하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 비슷한 케이스여서 레즈너 50과 VRT S에 대해서 메소드만 다르게 해가지고 성능을 비교한 결과였고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했을 때도 가장 높았고, KNN 앞에서 말했던 그 프로토콜에 따랐을 때도 가장 높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전드 노십으로 해도 다이노 방법론으로 SSL을 진행을 하는 게 성능이 가장 좋았지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랑 같이 다이노를 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KNN이 74.5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슈퍼바이스드와 비견될 만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한 게 오른쪽 표인데, 여기서 이제 레즈넷 사용한 거보다, 레즈넷과 다른 SSL 방법론을 결합을 한 거보다 비전 트랜스포머 다이노를 결합을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특히나 이제 심클레어 버전 2하고 이제 이게 그 당시 소타였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다이노와 비전 트랜스포머를 합친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리니어 이벨루션에서도 80.1로 이제 다이노가 더 높았고, 그리고 KNN도 77.4로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미터 수는 반면에 한 10배 차이 나고, 스루풋도 이제 46, 63이니까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리 더 이피션트하고 성능도 더 좋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KNN으로 이제 리트리버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웨이트 전부 다 프리즈 해놓고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 파리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처럼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풍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데이터셋인데, 어떤 쿼리 이미지를 딱 던져줬을 때 이거와 이제 유사한 이미지를 얼마나 리트리버를 잘하느냐, 이걸로 이제 어, 성능 평가를 MAP, 그래서 mean average precision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M과 H가 오른쪽 표에서 M과 H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이 데이터셋에서도 좀 미디움 하드 같이 더 어려운 랜드마크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리트리버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이렇게 구한 거고, 보시면 이제 어 슈퍼바이스 러닝 한 것과 비교를 했는데, 이때 다이노와 이제 VIT를 같이 엮어서 학습을 한 경우 이제 MAP 성능이 거의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슈퍼바이스드로, 그러니까 다이노와 슈퍼바이스드만 비교를 하면 VIT S16으로 동일하게 가져갔을 때 그때 성능도 높게 더 나왔고, 뭐 소타라고 볼 수 있는 슈퍼바이스 러닝에 이제 레즈덴 100일과 RMAC을 결합한 경우가 물론 가장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때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다이노 VITS와 그리고 이제 구글 랜드마크 버전 2라는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을 때 슈퍼바이스 러닝은 성능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프리트레이닝 되는 이미지 셋이 두 개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과 비교해가지고 그 성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피 디텍션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때는 사용했던 게 이제 일리아 카피데이스라는 데이터셋에서 활용을 했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이게 카피된 거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쿼리 이미지를 주면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복제품들 같은 그 이미지들을 리트리버를 얼마나 잘하냐, 디텍션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이제 성능 지표를 평가를 하고, 여기서도 그래서 MAP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을 보면 이러한 랜드마크를 이렇게 쿼리로 던져줬을 때 다이노와 이제 VIT로 이제 학습을 한 경우 MAP가 이제 96.4.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보시면 똑같은 풍경에다가 이상한 이미지 하나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스토션을 많이 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걸 잘 찾느냐를, 카피를 잘 그래서 찾느냐를 확인하는 태스크이고, 이 초록색 박스는 이제 true positive고 이제 빨간색 박스는 이제 false positive인데,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 제대로 카피 디텍션을 한 건 아니죠. 이게 멀티그레인 아키텍처라고 이 카피 디텍션 하는 부분에서 다른 베이스 모델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스 VIT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벽 사진 줬을 때 다이노로 학습했을 때는 잘 찾았고, 뭐 멀티그레인이나 슈퍼바이스 브라이트에서 못 찾았고, 뭐 이런 식으로 쿼리가 이렇게 더럽게 막 이런 프린팅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이노는 제대로 된 카피본을 찾았고, 얘네들은 이제 제대로 된 거 못 찾았고, 이런 식으로 성능 평가를 한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AI 스트래티지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고, 예, 논문에서 사용된 것은 이제 조금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한 거여 가지고 MAP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여기서도 뭐 멀티그레인이나 슈퍼바이스드 세팅한 거보다 다이노와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 MAP가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나 이제 레졸루션을 더 높은 이미지를 줬을 때는 MAP가 더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두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에서 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맨 처음에 말했던 이제 오브젝트 바운더리를 찾는 거나 이제 시메트릭 레이아웃을 얼마나 잘 찾냐를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여기서 셀프 어텐션 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 어텐션 레이어의 그 셀프 어텐션 맵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어텐션 된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물체를 엄청나게 좋게 잘 디텍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 된 것도 아니고 그냥 SSL로 돌린 건데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각 프레임별로 이제 그 해당 오브젝트를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태스크인데, 비디오 인스턴스 여기서 이제 다비스 2017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도 어 다이노와 VIT가 결합된 경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보다는 당연히 더 좋게 나왔고, 거의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한 것과도 좀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실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이제 SSL 하고 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 프리즈하고 다 뽑아낸 셀프 어텐션 맵인데, 예, 왼쪽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클래스 토큰 쿼리를 넣어 가지고 뽑은 셀프 어텐션 맵이고, 이거 셀프 어텐션 맵이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헤드마다 다르게 색깔을 칠해 놓은 거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걸 잘 구분해 가지고 어텐션을 잘 주고 있다. 이런 피처 웹을 굉장히 잘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CNN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하면서 이런 트랜지셔널 인베런스를 활용해 가지고 옆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같은 액티베이션 값을 주면서 이렇게 물체를 디텍션하고 그럴 텐데,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마다 인접하더라도 이제 따로따로 헤드마다 이러한 물체를 디텍션을 해 주고 이렇게 어텐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 맵을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실제 우리가 디텍션하고자 하는 물체와 어느 60% 이상으로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줘 가지고 그 물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느냐를 본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거보다도 오히려 다이너를 활용한 게 효과가 좋게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새만 딱, 동물만 딱, 기차만 딱, 이렇게 오토바이만 딱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어텐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진행을 한 건데, 뭐 이미지넷에서도 다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셋에 진행을 한 거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다이노를 사용을 했을 때 어 굉장히 좋은 타본 어큐러시가 이제 슈퍼바이스 프리 트레이닝을 한 경우보다 다이노로 SSL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뷸레이션 스터디인데, 가장 위쪽이 이제 다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들을 다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모멘텀 인코더 아까 말했듯이 티처 네트워크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하고 있고, 멀티플 크롭 사용하고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로 사용하고 있고, 프레딕터는 없고, 이제 싱컨럽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 수화부에서 사용했던 메소드죠. 그래서 이때 가장 이제 KNN과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고, 보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진행을 했을 때 모멘텀 인코더는 꼭 있어야 되고, 멀티크롭도 꼭 있어야 되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MSE보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하는 게 성능이 더 좋게 나왔고, 프레딕터는 굳이 없어도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싱크롭도 있으면 뭐 비슷해지긴 하는데 뭐 컴퓨테이션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싱크롭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에센셜 컴포넌트가 다음과 같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사이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치 사이즈를 감소시키면 여기서 이제 타번 어큐러시가 높아지잖아요. 이제 베이스나 뭐 이거는 뭐 스몰 VIT 스몰 모델이랑 똑같은 건데 패치 사이즈를 작게 할수록 타번 어큐러시는 올라가는데 스루풋은 점점 스루풋은 적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테이션이 패치 사이즈가 작아지면 더 커지기 때문에 스루풋이 작아지는 건 이제 트레이드 오프이다. 근데 이제 패치 사이즈 작게 하면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티처 네트워크 초이스, 아, 모멘텀 인코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티처 네트워크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웨이트의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앙상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티처 네트워크가 항상 어큐러시가 스튜던트 네트워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뭐 나중에는 점차 컨버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이 외에 이제 어,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튜던트 웨이트를 카피하는 경우 그냥 콜랩스 돼버리고 프레벤스 인터레이션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그냥 웨이트를 그냥 바로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도 콜랩스가 일어나고 전 에포계에서 가져왔을 때 콜랩스는 안 일어나지만 성능이 낮다. 그래서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링과 셔프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링은 이제 유니폼 아웃풋을 인커리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그냥 엔트로피와 이제 KL 다이버전스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센터링 같은 경우는 유니폼 아웃풋을 인커리지 하기 때문에 하이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샤프닝 같은 경우는 어떤 싱글 아웃풋을 더 인커리지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샤프닝과 센터링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따로따로 적용을 해보면 센터링 같은 경우는 타겟 엔트로피가 그냥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리고 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아웃풋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질서도가 0에 수렴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둘 다 센터링과 샤프닝을 써야 어떤 콜랩스가 일어나지 않고 엔트로피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티처 네트워크 아웃풋과 스튜던트 네트워크 아웃풋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해지면 0이 되는 건데 샤프닝만 썼거나 센터링만 썼을 때 어떻게 보면 센터링만 쓰면 모든 티처 네트워크 아웃풋이나 그걸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배움을 받는 스튜던트 네트워크 아웃풋 모두 전부 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K 다이버스가 0으로 콜랩스 되겠죠. 샤프닝 같은 경우도 샤프닝만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아웃풋이면 올인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없어지기 위해서 K 다이버스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다를 써야 어떠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하나에 몰빵되거나 전부 다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컨스턴트한 벡터를 내뿜는 콜랩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걸 다음과 같이 분리해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크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멀티크롭을 사용하면 어쿠러시를 증가시켜준다. 근데 당연히 이미지 패치를 아니 그 아규멘테이션을 더 늘린 거기 때문에 멀티플 크롭을 많이 할수록 러닝 타임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크러시와 러닝 타임의 트레이드 오프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일단 결과를 보면 이제 이거 글로벌 뷰 하나만 썼을 때 탑 오브 런 accuracy가 어 글로벌 뷰 2 개와 로컬 뷰 2개 또는 6 개, 10 개를 사용했을 때 점차 로컬 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탑 오브 accuracy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100억 폭이나 300억 폭에 대한 타임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메모리 벌든과 이제 컴퓨테이션 타임이 늘어나는 것 아니 학습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76.1 어큐러시를 얻기 위해서 72.6 시간 정도가 걸린 거니까 이전에 사용됐던 소타 SSL 그러니까 CNN을 베이스로 한 소타 SSL보다 오히려 어큐러시나 이제 학습 시간 측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말했던 아까 로컬 투 글로벌 코리스폰던스 그러니까 이 로컬 투 글로벌로 아규멘테이션을 주는 것이 어 성능을 확실히 올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 멀티크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정확히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뭐 수식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로컬도 보고 글로벌도 다 보고 티처 같은 거는 글로벌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답을 알려줘야 하는 티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뷰를 보고 좀 더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 있고 로컬 뷰를 보는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로컬 뷰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이유로 이제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더 있어서 성능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배급폭만 돌리고 진행을 한 결과고 이제 이 디폴트 실험 세팅은 1024 였고 배치 사이즈가. 근데 이제 128만 가져가도 탑은 어큐러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제 SSL과 VIT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이노겠죠. 어 컴포넌트 사용한 거와 이제 비교할 만큼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다. 그리고 K&N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 그 이밸루에이션 평가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뭐 또 다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붙여 가지고 뭐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버든도 있고 귀찮은 거 파인 튜닝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이노와 VLT를 결합을 했을 때 씬 레이아웃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잘 활용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펜덱스가 굉장히 긴데 뭐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링과 샤프닝이 굉장히 간단한 기법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능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자들도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가장 큰 성능을 보여주는지 굉장히 많은 실험을 진행을 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드로 진행을 한 것과 다이노를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씬 레이아웃 그러니까 오브젝트 바운더리를 잘 따고 어텐션이 물체에 제대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VIT에서 이제 그 피처들을 이제 TSNA로 이렇게 묵 클러스터링을 시켰을 때 이렇게 잘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